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9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3라운드까지 종료되면서 수년 경기는 모두 종료가 됐고요. 이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29라운드부터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6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인데요. 양 팀의 승점 차는 5점 차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내내 5위와 6위 사이의 간격이 좀 있었고, 6위부터 8, 9위까지는 어느 정도 간격이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 두 팀 간의 간격이 이 한 경기로 바로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 입장에서는 제주유나이티드를 잡아야 6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벌어질 만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은 제주가 1승 1무를 가져갔습니다. 2골 이상을 득점한 선수는 없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FC는 이 경기를 꼭 잡아야 합니다. 도망가야 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달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김영광 선수들이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막아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수원FC가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6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승점이 3점을 벌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원FC가 원래 최근에 해오던 좋은 방식인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왼쪽에서의 이승호, 오른쪽에서의 김승준, 이런 계속해서 스위칭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수들이 있을 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경기를 잘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의 중원, 특히 최영준, 윤빛가랑 김주공 이런 선수들이 울산의 중원까지 압도를 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유나이티드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울산까지 압도를 했고요. 양쪽 풀백 정우재와 안현범이 복귀를 하면서 백스리 전환 가능성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엔 이제 백볼을 사용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길 감독이 이 포메이션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희망도 다시금 지피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을 보겠습니다. 수원FC의 경우에는 박배종 키퍼, 백포에는 박민규, 신세계, 김동우, 이용, 전방에는 박주호, 정재용, 그 윗선에는 이승우, 무릴로, 김승준, 톱에는 라스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어떤 공격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톱에 김현을 두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하나의 포스트가 버텨주고 있는 것도 이제 꽤 괜찮은 공격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역시 김도균 감독이 생각을 하면서 라스를 기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우와 김승준 그리고 무릴로 선수의 어떤 프리롤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잘 나와줘야 수원FC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김동준 키퍼, 백포에는 정우재, 정훈, 김경재, 안현범, 중원에는 김주공, 윤비트, 최영준, 전방에는 제르소, 진성욱, 링입니다. 아무래도 김주공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원 소개할 때 먼저 한 건 그만큼 김주공의 역할이 좀 강력하다는 건데요. 김주공이 앞에서 여러 가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윤빛가람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활동량에서의 문제를 잘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볼도 굉장히 잘 차고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옆에 최영준과 김주공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정우재와 안현범이 복귀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이제 제주에게는 없다. 다만 최근에 조성준이 좋았기 때문에 링 선수 자리에 조성준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팀 이제 키플레이어 보도록 할 텐데요. 수원FC는 라스입니다. 제주의 약점은 낮은 센터백 라인이죠. 제주의 낮은 센터백을 라스 선수가 얼마나 잘 공략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어떤 경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제르소의 경우에는 수원FC의 약점은 뒷공간이기 때문에 제르소가 이 부분을 잘 뚫어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강원 FC의 현재 순위는 7위인데요. 양 팀의 승점 차는 8점 차. 강원의 경우에는 현재 6위와 8위 각각 수원 FC와 앱솔과 같은 승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2승을 먼저 가져갔고요. 최다 득점자는 이제는 비셀고베로 이적한 무고사 선수가 3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은 팀워크로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공격적인 어떤 패턴이 바뀌면서 팀워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보섭 선수가 아마 톱으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팀워크를 중점적으로 공격을 해야 이전에 에르난데스가 있을 때의 파괴력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명주의 중요성이 한 번 더 커지는데요. 이 이명주 선수가 물론 앞에 에르난데스가 뭐 타겟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을 따줄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명주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인천이나 강원이나 3-4-3 정도의 전형을 사용하면서 수비를 단단하게 잠그고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팀이 조금 더 클래스 있게 경기를 하느냐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에 안 좋은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갈레고까지 터졌기 때문에 강원의 공격력이 다시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가장 강원에게 중요한 건 인천에게는 공격이었지만 강원에게는 중원 싸움인데요. 중원에 있는 뭐 김동현, 뭐 아니면 서민우, 한국영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했을 때 이명주와 아길라르가 버티고 있는, 내지는 이명주와 김도혁이 버티고 있는 인천의 중원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천의 주 요소인 빠른 공격 또 잘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것의 빠른 공격에 대한 문제는 양팀 수비진들이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다라고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뭐 이태희 키퍼, 백스리에는 델브리지,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준엽, 중원에는 아길라르와 임형주, 전방 3톱에는 김도혁, 김보섭, 송시우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 최근에는 김도혁이 중원이 아니라 아길라르가 중원에서 뛰고 있고, 이 아길라르나 이명주나 굉장히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해줘야 될 수비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파트들을 함께 해주고 있어서 인천의 중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유성호 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김동용과 서민우, 전방에는 김대원, 발시아, 갈레고입니다.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선수들 민경현과 델브리지가 좋은 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갈레고가 본인의 기술로 얼마나 통하는지를 다시금 또 시험해볼 만한 그런 시험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양현준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선발로 뛸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폼이 올라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갈레고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을 해보고요. 발샤 선수의 득점력도 함께 살려주려면 계속해서 경기를 뛰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인천은 김보섭, 강원은 김대원인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에르난데스의 부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보섭이 톱자리에서 공격을 리딩해야 되는데 어떤 공격 패턴을 가지고 조성환 감독이 강원을 공략하기 위해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김대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텐텐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김대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슬러스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포항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10위고요. 양팀의 승점차는 17점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대구가 1승 2무를 가져가는데요. FA컵에서 대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허영준, 제카, 고재현이 각각 2골로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최다 득점을 했던 선수들이고요.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주요한 포인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입니다. 포항은 아쉬운 슈팅 정확도는 고쳐야 2위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안타깝게 날린 찬스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슈팅 정확도들을 고치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그 경기를 잡았다면 승점차가 굉장히 적게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면서 포항이 결국에는 아직은 3위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왼쪽 풀백 완델손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델손이 원래 왼쪽 풀백을 보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왼쪽 윙어로 기용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완델손이 왼쪽 풀백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치부심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포항의 어떤 상승세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포항 슬러스는 이번에는 꼭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세징야가 그리워지는 마무리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슈팅 정확도가 아쉬웠지만 어쨌든 2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대구는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도 바로 나왔고 제카나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페냐나 제카나 좋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마무리가 조금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정태욱에게 뛸 수 없는데 이 점 역시 수비진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게 공격에서도 빈 공간이 생기고 수비진에도 빈 공간이 생기면서 대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라인업 한번 볼 텐데요. 예상 라인업 포항의 경우에는 강현무 키퍼, 백포에는 완델손, 그랜트, 박찬용, 신광훈, 중원에는 신진호, 고영준, 이수빈, 윙에는 임상혁, 허용준, 정재희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승모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후반에 이수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승모보다는 이수빈의 경기 영향력이 아직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승욱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9월 3일까지 이제 박승욱이 돌아올 수 있다면 박승욱이 오른쪽 풀백을 설 텐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신광훈이 그대로 오른쪽 풀백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항은 계속해서 비슷한 라인업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구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오수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홍정훈, 박병현, 윙백에는 홍철과 장성원, 중원에는 케이타와 황재원, 그 윗선에는 페냐, 투톱에는 제카와 박용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눈에 띄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요. 백스리에 정태욱이 빠지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김진혁이 일단은 왼쪽에 서고 오른쪽에 조진우가 설지 박병현이 설지 좀 궁금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진우 선수가 설 수도 있겠지만 최영권 감독 대행이 다시금 부임을 했기 때문에 박병현을 믿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고영준과 제카인데요. 고영준의 경우에는 대구의 중원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영준이 경기의 흐름을 흔들어 놓는다면 포항의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제카가 마무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최근에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카의 머리를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카가 좋은 활약을 해줘야 대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를 그래도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카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 슬러스와 대구 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의 현재 순위는 11위, 전북 현대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무승부를 거두면서 울산 현대와 승점차 9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전북 현대가 1승 1무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떨지 관전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입니다. 마무리가 안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김지현이 최근에 좋지 않고,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작년부터 좋지 않죠? 김지현이 좋지 않고 다른 선수들 특히 권창훈이나 이런 선수들까지
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부활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게 김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박지수 혼자 어디까지 커버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상의 독박 수비를 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간다면 박지수가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강등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등 프로까지 간다면 박지수가 그때까지 느끼는 체력적 부담이 너무나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점들은 김천 상무의 다른 수비 라인 선수들이 조금은 더 분발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선수들의 체력 문제를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데 김진수나 김문환을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뛰게 하는 게 맞는 선택이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문선민과 김상식 감독의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상 라인업을 그렇게 한번 보면 김천의 경우에는 황인재 키퍼, 백포에는 김한길, 임승겸,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한찬희, 고승범, 이영재, 윗선에는 김경민, 김지현, 권창훈입니다. 윤석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살짝 아팠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선수 보호 차원에서 뛰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서 김윤성도 역시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김한길이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승범이 돌아왔다는 것이 일단은 김천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승범이 좋은 활약을 해줘야 김천의 입장에서도 경기를 풀어가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박진섭, 윤영선, 김문환, 중원에는 맹성웅, 백승호, 김보경, 윙에는 바로 한교원, 톱에는 구스타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상식 감독이 중간중간 중원에는 로테이션을 돌려주지만 수비 라인에는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라인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김천은 박지수, 전북은 구스타보입니다. 박지수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북 현대까지도 박지수가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고요. 반면에 전북은 구스타보입니다. 김천을 상대로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전북 현대의 경기 이 정도까지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슈퍼 매치입니다. 앱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요.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서울이 2승을 가져갔는데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관전 포인트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성용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캠이 올라왔는데 기성용 선수는 조금 더 묵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잖아요? 묵직해야겠죠. 추가적으로는 나상호와 조용욱의 부활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나상호와 조용욱이 살아나지 않으면 윌류첸코 혼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상호와 조용욱이 살아나면서 공격 루트의 다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해볼 건 이번에는 강상희 선수가 센터백을 설지 아니면 다시 김신진이 서게 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상희 선수가 뛰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강상희 선수가 계속해서 뛰어주면서 경기를 뛰는 그런 그림을 잡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반면에 수원의 경우에는 강등권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슈퍼매치를 잡아낸다면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다른 선수들의 득점도 조금씩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격 자원들이야 그냥저냥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고는 있지만 또 다른 선수들도 가끔씩은 득점을 해줘야 수원 삼성의 공격 다변화, 역시 제가 공격 다변에 대해서 이번 경기에서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공격 다변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수원 삼성도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양한빈 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이상민, 강상희,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케이지로, 윗선에는 나상호, 일류첸코, 그리고 조용욱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김진야 선수의 멘탈이 탈탈탈 털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태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신진 선수 쪽으로 이 빌드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서울이 선수들이. 안익수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김신진에게 가면 빌드업의 루트 하나를 잃어버린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문 센터백인 강상희가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수원의 경우에는 양은모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장호익, 중원에는 이종성, 사리치, 정승원, 윗선에는 전진우, 류승우, 오현규가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리치가 돌아왔는데 그렇게 폼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종성과 정승원이 또 커버를 해준다면 사리치도 개인의 폼을 찾을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승원의 경우에는 부상을 당했다가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슈퍼매치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 한번 볼 텐데요. 서울은 나상호, 수원은 전진우입니다. 모두 왼쪽 윙어들인데요. 나상호의 경우에는 주장 완장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장 완장을 찬 이후에 조금 더 폼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득점을 기록해줘야 되고 나상호 본인의 아이솔레이션도 조금 더 살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하고 나상호 선수가 폼을 올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수원의 전진우의 경우에는 이번에 역시 나상호와 같이 득점을 기록해줘야 되는 자원입니다. 전진우 선수가 아직 최근에 득점이 없기 때문에 유스의 힘, 전진우가 슈퍼매치에서 득점을 기록해서 팀의 분위기를 다시금 또 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슈퍼매치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와 울산현대의 경기인데요. 성남FC의 승점은 21점, 울산현대의 승점은 59점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1승 1무를 거두고 있는 울산현대인데 과연 어떤 경기가 보여질지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남은 나아갑니다. 지난 맞대결에서의 무승부를 생각했을 때 이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 성남은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성남FC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위기를 다시금 또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김천만 보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승점을 쌓아서 김천보다 올라갈 수 있게 11위를 차지할 수 있게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남FC가 지금처럼 좀 힘을 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고요.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김태환이 누적 경고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명재 선수가 부상이 있었어서 왼쪽에서 뛸 수 있을지가 조금은 궁금한데 만약에 이명재가 뛸 수 있다면 왼쪽에 이명재, 오른쪽에 서령우가 뛸 가능성이 있고요. 이명재가 뛰기 어렵다면 왼쪽에 서령우, 오른쪽에 오인표 혹은 김재성이 뛸 수 있겠습니다. 선수 구성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울산은 전후반 경기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에 괜찮은데 후반에 안 좋거든요. 사실 울산현대가 시즌 초중반까지는 전반에 좀 별로였다가 후반에 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예 뒤바뀐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이든 후반이든 둘 다 잘해야 되는 게 리그 선두팀이라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승점을 계속해서 쌓아야 울산현대가 바라는 그 위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라인업 한번 볼 텐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4-4-2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3-4-3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4-4-2를 예상해 보고요. 김영건 키퍼, 백부에는 최재묵, 김지수, 권한규, 이시영, 그 윗선에는 박수일, 밀로스, 권순영, 구본철, 그 윗선에는 팔라시오스와 밀리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묵이 뛸 수 없다면 박수일을 아래로 내리고 그 왼쪽 2선에는 심동훈이 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지난 울산현대와의 맞대결에서 들고 나왔던 4-4-2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성남FC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흐름을 살려가는 그런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임영재, 김영권, 임종은, 서령우,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왼쪽에는 박호, 오른쪽에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사용했던 4-4-2는 4-4-2가 아니라 4-2-4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공격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컨볼을 따줄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건데요. 뭐 이번 경기에는 그래도 아마 원톱으로 나오지 않을까. 마틴은 최근에 경기를 많이 뛰었으니까 레오나르도의 폼도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윌리치가 있기 때문에 김기희보다는 임종훈이 출전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라인업은 이 정도까지 보고 키플레이어를 볼 텐데요. 성남은 윌리치, 울산은 엄원상입니다. 윌리치의 경우에는 성남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성남이 최근에 뭐 팔라시오스가 득점을 하기도 하고 박수일이 득점을 하기도 하지만 밀리치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PK를 득점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본인이 또 인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3경기 동안 엄원상이 득점이 없습니다. 지공 상황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되려면 조금 더 스텝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플레이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원상이 또 이번 경기에서 득점 침묵 행진을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제주의 상대 전적 우위 그리고 더 좋은 분위기를 토대로 제주유나이티드의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인천과 강원은 두 팀 모두 꽤 괜찮고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무승부. 포항과 대구의 경기는 대구의 정태욱이 없다는 너무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포항의 승리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천과 전북의 경기는 그래도 전북 후반에 강하기 때문에 전북현대의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는 수원의 폼이 지난 맞대결들보다는 좋다는 점에서 무승부, 성남과 울산의 경기는 울산이 원정 3연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거라는 점에서 울산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보면 이 정도까지 나오고요. 자, 지금까지 K리그1 29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23라운드 리뷰가 너무 길었어서 29라운드 프리뷰는 최대한 짧게 끊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SNS에서 뭐 로스트 국축 이야기 찾아서 또 DM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9라운드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